이제 국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정원이 바뀌었다.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부서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였죠. 다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후에 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충격적인 증언들이 추가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원장 때문에 자, 정확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애완견 때문에 경내를 뛰어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원장 시절에 갑질을 했었던 이야기들이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알려진 이 갑질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장 시절에 내 물을 마시지 마.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건 무슨 내용의 갑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아시겠지만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 내부 사정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내 물을 마시지 마. 냉장고에 자물쇠 채우기. 이게 뭘까요? 이 국정원장도 공간이 있습니다. 네.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원세훈 전 원장 부부가 사용하는 냉장고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관리한 직원들이 뭐 물을 좀 마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더니 내 물을 마시지 마. 무슨 물이었을까요, 그 물은? 그리고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거고. 냉장고에 자물쇠를 챙겼다. 그러니까 공간에 다른 직원들이 그렇죠. 물 꺼내 먹지 못하게. 네, 그럼 본인도 물 마실 때마다 자물쇠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네, 자물쇠를 채웠다는 거죠. 네. 네. 아니, 얘기 다 하신다고 말씀. 네네. 네, 그러니까 내 텃밭 잘 갖고 저게 무슨 이거 물 얘기 먼저 듣고. 그러니까 원장 공간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데 네. 국정원 직원도 한 90몇 프로는 원장 공간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빠져 있습니다. 멀리 네, 빠져 있고 네. 아마도 그 직원이 거기에는 또 CP가 있어서 네.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갖 그 전자장치가 있어서 거기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네. 원장을 보좌합니다. 네. 정보가 입수하면 바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직원들이 물을 마셨는지 아니면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고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 먹었는지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물을 혼자 마시겠다고 이렇게 네. 냉장고 자물쇠 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갑질 증언. 원세훈 전 원장이요. 내 텃밭을 잘 가꿔라. 그래서 국정원 간부들이 호미 들고 텃밭을 갈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원장이 이제 텃밭을 가꾸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하든지 하면 되는데 호미 들고 텃밭과 국정원 간부들. 근데 국정원 간부, 그러니까 하급 직원 시켜도 문제인데 네. 정말 간부급 직원들이 저 호미 들고 국정원 그 원장의 텃밭을 가꿨다는 얘기고요.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박찬주 대장 얘기가 생각납니다. 공관병들 시켜서 그러니까 직원 별의별 일을 시켜도 다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간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을 시킬 수 없는 게 네.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네. 그 직원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국정원 직원들 말씀하시죠. 그럼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그건 군대 상황실으로 더 합니다. 네. 전 세계 정부가 취합돼서 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양반 보고 호민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나 높은 고위 간부가 호민 들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원세훈 전 원장. 자, 원장 시절에 간부들한테 자신의 텃밭을 갈아라라고 호미를 들려주어서 내보냈다. 세 번째, 내 애완견을 찾아오라고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서 경내를 뛰어다녔다. 이것도 황당한 일이네요. 강아지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좋아하는군요. 강아지가 없어졌는데 그 경내가 워낙 넓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요만한 강아지를. 그래서 네.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경내를 뛰어다녔다.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게 김병기 의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어제 저희가 잠깐 살펴봤던 얘기인데 워낙 조직 내에서 이런 식으로 갑질 그리고 직원들에게 안 좋은 언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시절에도 이 측근들마저도 굉장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았다. 어제 일부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아까 자, 일단, 예. 텃밭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텃밭이 없었어요. 아마도 원세훈 원장이 자기가 들어서면서 자기가 뭐 좀 깨끗한 그 야채를 자기가 갈아먹기 위해서 텃밭을 만든 모양인데 네. 아마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갑질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조직 내에서는요. 국정원의 난맥 더 심각해졌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얘기했는데 직원들을 너무 혹독하게 다뤄서 잘못했을 때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몰아세웠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파면, 해임 등 징계받은 직원들이 제일 많다. 아니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직원들의 원성이 높았었던 겁니까? 먼저 원세훈 원장할 때는 전 벌써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전에 듣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제가 데려던 부하들이 네. 현직에 있다가 막 쫓겨나온 이제 직원들, 아하. 또 이제 또 현직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쭉 이제 들어보면은 네.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세훈 씨는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니까 네. 오히려 조그마한 실수 가지고 이제 직원을 닥달하고 모욕을 줘가지고 그걸 막 보상받으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하니까 직원들이 뒤에서 술 먹다가 이제 욕을 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 입술해가지고 네. 2계급 강등을 시키든가 네. 아니면 파면시키든가 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국정원 5급 직원이었는데 저녁 먹고 나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원세훈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밑에서 일하다가 국정원에 와서 뭘 알겠냐라는 말을 했다가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국정원 수사국 단장인데요. 제주 4.3 진압은 정부에서 좀 심하게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약간 사상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좌파적인 발언이라면서 대기 발령을 내렸고요. 국정원 수사국 4급 직원의 경우입니다. 지난 좌파 정권 표현 대신 지난 정권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가 지역 출장소로 좌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누가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원장이 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옛날에 서울시 부시장 할 때 네. 그 서울시를 출입하던 그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원이 또 정보를 만들고 해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술 먹다 한 얘기도 다 입수해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자기 욕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건 대표적인 케이스고 네. 저런 건이 아마 수십 건, 수백 건 됩니다. 그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아니 정보, 이 안보 관련해서 대북 정보 뭐 이런 거를 모으라고 원장을 시켰더니 자기 욕하는 사람 잡아내는데 이런 정보력을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네,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예. 뭐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네. 유럽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그 박사 출신입니다. 네. 박사 출신인데 그 양반이 이제 처음부터 교수용으로 들어와서 한 뭐 20년 근무해서 이제 부의사관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양반을 갑자기 자기 뒷담화를 했다고 네. 그 양반을 2계급 강등시킨 다음에 네. 저 강원도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강원도 가서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잡혀서 바로 나갔죠. 그렇군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 원세훈 원장 시절에도 말이 많았죠. 네. 아까 그 서울시 출입하던 국정원 인사가 본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의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한 3계단인가를 아마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인사. 네. 그러면서 최측근 인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또 원세훈 전 원장이 뭐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이런 막 굉장히 꼼꼼한 걸로 네. 그래서 이른바 원주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 네. 국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네. 그런 것을 징계하는 쪽에 아마 상당히 좀 역점을 좀 뒀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이 국정원의 최대 굴욕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그 방에 몰래 들어가서 6분 만에 발각이 됐던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의 어떤 이 닥달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세훈 원장이 와서 네. 인사를 망쳤다는 게 바로 저런 건데 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이고 네. 대가가 되려면 20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무시하고
망지 다 뒤집어놨어요. 국내 파트를 해외 파트로 보내고, 네. 근데 국내 파트에서도 다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인감시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막 돌려놔가지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책상 물림 사람을 갖다가 저다 시켜놨으니까 저게 되겠습니까? 그 뒤집어져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고. 네. 그게 이제 또 국내 파트 사람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저거 1년 전에 2010년도에 리비아에서 네. 북한 동향을 파악하다가 리비아 정부에 체포돼가지고 네. 그때 국정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하. 그것도 바로 인사난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과거에 어처구니 없었던 행태들이 요즘 계속 증언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봉 실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4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5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15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